법률행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바를 표시해야 되니까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내 의사를 표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합니다.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말 그대로 법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의사 표시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법률 요건 그래서요.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게 결과죠. 결과를 법률 효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그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 있든 관계 없든 제3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아까 어려운 말로 대항력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죠.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당사자, 나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관계 맺은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항력이 있다 그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에서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이니까 우리는 법률 요건 중에 법률 개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이런 걸 중개하거든요. 공인중개사는 법률 규정을 중개할 수 없어요. 중개사는 이것밖에 중개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법률 규정보다는 일단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하냐면 이제부터는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우고 이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칠판에 뭔가 하나가 더 썼죠? 이제 거기다 몇 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되려면 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걸 공부합니다. 이제 쓸 내용이 엄청 많았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 이게 먼저 성립해야 돼요.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럼 성립 요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당모구 그랬죠? 당모구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목적을 알려야겠죠?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앞글자 따서 당모가지 그래서 당모구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성립한 걸 조건으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했거나 부존재한다면 이쪽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어요. 성립한 걸 전제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성립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같은 말로 유효 요건이랍니다. 유효 요건. 그럼 먼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권리 능력이 있었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제정신이어야 됩니다. 그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 다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이제 오늘 여기부터 차례죠.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4가지 있어야 돼요. 확가적타. 먼저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확정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법에 적합해야 돼요.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4가지를 이제 확가적타 그랬죠. 목적 4가지를 확가적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 할 때는 좀 낯설었지만 이제 몇 번 들어보니까 확가적타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다 그랬어요. 양이 많아서 처음엔 낯설 뿐이 쉽습니다. 쉬워서 시험에도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목적은 확가적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에요. 내 속마음. 표시는 겉으로 상대방에게 알린 거죠. 그러면 속마음과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과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의사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 완전 유효합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하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걸 다 갖추면 지극히 정상이고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갖춘 정상적인 법률행위는 법이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은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이런 걸 결하했을 때 그런 병적인 현상에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갖춘 정상적인 법률행위는 공부하지 않아요. 이걸 못 갖춘 경우를 가정해서 그 비정상적인 경우에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한 경우를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사유로 맞는 게 있어요. 무효사유. 그리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사유로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 말을 비슷하게 사용한가 몰라도 법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으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즉 무효니까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 지키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효인데도 이행한 경우,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근데 이행했다면 내 것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준 것, 그게 부당이득이거든요. 당신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왔죠? 따라서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에 약속 지킬 필요 없다. 지켰다면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이걸 결한 경우를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필 무효가 저기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게 사회질서 위반 또는 반사회적 행위 그래요.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는 이때는 이행했더라도 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